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제대로 몸에 익히게 해드리겠습니다. 초보가 헷갈려서 손이 멈추는 구간부터 단타 루틴을 굴리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해도 그대로 따라하면 매매가 굴러가는 코인 거래 따라하는 법입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주문 넣는 순서까지 길 잃지 않게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 들어가면 먼저 현물과 선물 탭이 갈립니다. 오늘은 선물 중심으로 종목을 고르고 차트를 띄우고 주문창을 여는 흐름만 익히셔도 절반은 끝입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건 주문 종류입니다. 시장가, 지정가가 뭐가 다르냐부터 정리해 드릴 텐데 이걸 모르고 누르면 진입부터 꼬여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와 증거금 설정이 따라옵니다. 숫자만 올리면 멋져 보이지만 내 포지션의 크기와 청산선이 같이 움직이니 내가 무엇을 키우는지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주문 버튼 누르기 전에 3가지만 딱 봅니다. 진입가, 정리할 가격, 그리고 포지션 크기입니다. 이 3줄이 정리되면 초보도 손이 덜 떨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소문만 퍼진 게 아니라 왜 그 방식이 먹혔는지 구조로 풀어드릴게요. 그 중학생 방식의 핵심은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규칙이었습니다. 크게 한번 맞히는 게 아니라 짧게 먹고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기회를 잡는 리듬이 포인트입니다. 300만에서 1억 8천을 만든 포인트도 몰빵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손실은 짧게 자르고 이익은 챙길 구간을 정해두면 계좌가 사고를 덜 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피처럼 새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로 깎는 꿀팁입니다. 수익을 쌓기 전에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잔고가 버팁니다. 수수료는 0. 몇몇 %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타는 버튼을 많이 누릅니다. 결국 수익과 수수료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니 시작부터 유리한 링 위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은 결국 가입 경로와 할인 조건이 전부입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된 방식대로 적용해두면 매매할 때마다 자동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사람이 놓치는 패턴을 잡아내게 만들면 매매가 감이 아니라 체크로 바뀝니다. AI에게 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변동성, 거래량 변화, 주요 뉴스 흐름을 요약해줘처럼 질문을 던져두면 판단 재료가 한눈에 모입니다. 차트 스크린샷을 보고 현재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지지와 저항이 어디인지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내가 보는 것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AI를 매일 쓰는 사람은 시장보다 먼저 내 상태를 읽습니다. 오늘 내가 무리하는지, 어디서 조급해지는지 기록이 쌓이면 같은 실수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공짜로 연습장을 받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링크와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솔직히 $100로 곧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로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 숫자로 한 방에 감잡게 해드릴게요.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1,000만 원은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미 답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았으면 지금쯤 약 2,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460만 원 정도로 커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요.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는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이해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인지가 되는 구간이죠.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승할 땐 롱에 베팅해서 하락할 땐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과감해집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있고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되지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핵심이 됩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겁니다. 거래소를 잘못 고르면 실력보다 수수료와 불편함에 먼저 지칩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뒀고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하니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해져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낮아 같은 매매여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 체감 차이가 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찾느라 시간 쓰지 마시고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 기본 거래 수수료는 0.055%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버튼 한 번에 22만 원이 스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기 전에 수수료에게 먼저 털리는 구조라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지 않으면 이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실력으로 뛰어도 바닥이 미끄러운 경주를 하는 셈이죠. 제가 비교할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거래가 간편하다는 건 버튼이 예쁜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입, 정리, 포지션 확인이 한 화면에서 되면 초보도 실수를 크게 줄입니다. 이 5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박아두죠.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는,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 체력부터 달라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새벽에 막히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레버리지 폭은 곧 선택 가능한 전략의 폭이기도 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입금부터 환전까지 단계를 줄이면 멘탈도 덜 흔들립니다. A 거래소가 어디냐는 질문이 제일 많을 텐데요. 그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영상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곧 성적표입니다. 개념부터 간단히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포지션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내 진입가와 내 청산선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차트는 멀쩡해 보여도 레버리지가 높으면
수만 번의 청산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진입 타이밍이 잡히면 한 번에 다 넣기보다 흐름을 확인하며 나눠 들어가 보세요. 롱이든 숏이든 확인하고 추가하는 리듬이 판단을 안정시켜줍니다. 롱을 노릴 때 첫 번째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빼놓지 마세요.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호재는 가격을 끌어올리기 쉬워서 이런 소식에선 롱 승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곧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져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숏 포지션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조지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기술적 신호가 꽤 큰 힌트가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감정 대신 기준이 됩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를 함께 보면 변동성과 추세가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롱인지 숏인지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줍니다. 한 가지 더, 보조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조명입니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 흐름 위에 얹어서 볼 때 힘이 생기니 한 가지만 맹신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으셔야 합니다. 막연한 촉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가입 100달러 같은 진짜 쓸모있는 꿀팁을 모아뒀으니 꼭 들러보세요.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꽂히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